얼마나 알고 있나요? 1번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12 더하기 8 곱하기 3 빼기 7이라고 되어 있고 덧셈, 곱셈, 뺄셈이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곱셈이지 순서에 상관없이 곱셈을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12 더하기 8 곱하기 3은 24 빼기 7. 이제 덧셈 뺄셈만 남았으니까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12 더하기 24는 36 빼기 7. 36 빼기 7은 29. 그래서 답은 29다. 2번 계산해 보세요. 가로가 있고 그럼 가로가 있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지. 그러면 28 빼기 4 더하기 11은 15. 그 다음에 28 빼기 15는 13. 이 부분은 나눗셈, 곱셈이니까 가로는 없고 앞에서부터 왼쪽부터 차례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32 나누기 8은 4 곱하기 3.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그리고 이건 덧셈, 뺄셈, 곱셈이 있고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부터 먼저 74 더하기 10 빼기 3은 7 곱하기 4. 이제 괄호는 없어졌지만 덧셈, 곱셈이 섞여 있고 그러면 곱셈부터 먼저 74 더하기 7 곱하기 4는 28. 그래서 74 더하기 28을 하면 102. 이 부분은 가로가 있으니까 14 더하기 26부터 하면 되겠지. 그러면 40 나누기 4 빼기 3 되고 나눗셈부터 먼저 40 나누기 4는 10 빼기 3 10 빼기 3은 7 이렇게 되겠지. 13, 12 빼기 7 맞네. 자, 3번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 덧셈, 가로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칙연산.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는 건데 상관없이 가로 보니까 니은을 제일 먼저 해야 돼. 니은. 그리고 이거 계산을 좀 하면서 해야지 안 헷갈리겠는데 해보자. 그냥 계산을 하면서 가로 니은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65 빼기 3 더하기 7은 10 곱하기 4 나누기 8 더하기 20이니까 이 다음에는 곱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디귿을 하고 디귿. 그러면 65 빼기 40 나누기 8 더하기 22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요 상태에서 나눗셈을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나눗셈을 리을을 해야 되고 리을을 하면 65 빼기 40 나누기 8은 5 더하기 22. 이제 나눗셈 덧셈이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되고 그럼 나눗셈 해야지. 뺄셈 덧셈이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되고 뺄셈부터 기억. 65 빼기 5는 60 더하기 22. 그 다음에 미음. 그래서 답은 82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미음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 답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순서만 알면 되는데 그냥 한번 답도 구해본 거야. 헷갈릴까봐. 가로, 니은, 곱셈, 디귿, 나눗셈, 리을, 나눗셈이 곱셈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기역, 미음 이렇게 된다. 4번 열량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 킬로칼로리는 사실 영어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한글로 이렇게 적혀있네. 간식 요구르트 1개, 딸기 100g, 피자 8조각에 대한 열량이 요구르트 1개는 75kcal, 딸기 100g은 22kcal, 피자 8조각은 1600kcal라고 되어 있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은 요구르트 1개, 딸기 400g, 피자 8조각. 피자 한 조각이야, 한 조각. 그러면 일단 요구르트 1개는 여기 1개에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됐고 딸기는 400g인데 100g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100g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킬로칼로리가 나오고 피자는 한 조각을 먹었는데 8조각에 대한 킬로칼로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 8조각에 대한 킬로칼로리 1600을 8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요구르트 1개니까 75
곱하기 1인데 한 개니까 곱하기 1은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딸기는 400g이니까 100g에 22kcal라는 걸 아니까 100g 이 열량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자는 8조각에 1600이니까 한 조각에 피자 한 조각의 열량을 알고 싶으니까 8조각의 열량을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식이 됐다. 그러면 곱셈, 나눗셈, 덧셈이 있으니까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해야 되고, 곱셈, 나눗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걸 먼저 하면 되지. 다음 75 더하기 22 곱하기 4는 88.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눗셈을 계산할 차례니까 1600 나누기 8은 200. 이제 다 덧셈이 됐고, 앞에서부터 하면 75 더하기 88은 163이 되고, 200 더하면 36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363kcal가 된다. 5번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리다. 동생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혜보다 6살 어리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 나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동생 나이의 7배 보다 2살이 더 많다 라고 했어.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씩으로 나타내고 구해보라고 한 거거든. 그럼 아버지는 동생 나이의 7배보다 2살이 많으니까 일단 동생 나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동생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지. 그럼 동생 나이가 얼마인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 지혜가 12살인데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리다. 6살 어리다는 거는 더 적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12살인데 동생 나이는 요거보다 6을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동생 나이가 돼. 6이지 6. 동생은 6살인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 나이의 7배. 배니까 곱하기 7을 하고 여기에다가 2살이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는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로가 있으니까 12 빼기 6을 먼저 하면 6 곱하기 7 더하기가 되고, 곱셈, 덧셈이 있으니까 곱셈부터 먼저 하고 6 곱하기 7은 42 더하기 1을 하면 44.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 된다. 6번 수 카드 1, 2, 6을 한 번씩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을, 이게 네모가 있고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각각 구해보세요. 수카드가 3장이 있고 여기 빈칸이 네모가 3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카드는 한 번씩 쓸 수 있으니까 1, 2, 6을 한 번씩 어딘가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이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그리고 가장 작을 때라고 했어. 그리고 이 식은 가로가 있고 24 나누기 가로 안에 있는 곱셈 더하기 뭐 이렇게 되니까 요게 가장 클 때는 물론 다 넣어봐도 돼. 1, 2, 6을 순서대로 1, 2, 6 이렇게 넣어보고, 혹은 뭐 2, 1, 6 이렇게도 넣어보고, 뭐 6, 1, 2도 넣어보고, 6, 2, 1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잖아. 다 넣어봐서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나올 때와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올 때를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일단 이 가로 두 개가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수가 곱셈인데, 그리고 가로 밖에 있는 계산은 나눗셈인데, 뭐 나누기 뭐를 했을 때 이게 가장 크려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24로. 그러면 24에서 작은 수를 나눌 때와 큰 수를 나눌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전체 몫은 이 나눗셈의 결과는 커지는 거야. 다시 이런 거지. 12에다가 2를 나눌 때와 12에다가 6을 나눌 때를 생각을 해보면, 12에다가 2를 나누면 6이 되고 10에다가 6을 나누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나누는 수를 바꿀 수가 있을 때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그 결과는 커지게 되어 있어. 나누어지는 수는 정해져 있고, 나누는 수를 바꿀 수가 있을 때 나누는 수가
커질수록, 즉 나누는 수가 커질수록 그 나눗셈의 계산 결과, 그 나눗셈의 몫은 작아지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이 전체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나누는 수,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이 가장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와 6을 곱해서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과 2를 곱할 때지. 혹은 2와 1을 곱할 때.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는 6이 되니까 요럴 때가 계산 결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그렇게 구하면 24 나누기 1 곱하기 2 더하기 6의 계산을 하면 24 나누기 1 곱하기 2는 2니까 더하기 6 24 나누기 2는 12 더하기 6이니까 18 그래서 18이 가장 클 때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을 때는 이 나누는 수가 가장 클 때인 거야. 가장 클 때. 그러니까 1과 2와 6을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곱할 때 가장 큰 수가 되는 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두 개를 곱할 때겠지. 그러니까 6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가 크니까 6 곱하기 2를 할 때가 이 세 개에서 두 개를 곱아서 곱할 때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6을 하든 6 곱하기 1을 하든 뭐 상관없지. 6, 2, 1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6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4 나누기 6 곱하기 2는 1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24 나누기 12는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가장 클 때는 24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눌 때인 18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이 결과가 작을 때는 24 나누기 가장 큰 수를 나눌 때 그러니까 나누기 12가 될 때 그때이고 그 답은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